라푼젤 라푼젤 긴 머리를 내려다오. 높은 탑에 홀로 갇혀있던 소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창 밖으로 내립니다.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로 기억합니다.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동화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라푼첼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독일 다니엘입니다. 구텐탁, 구텐모건, 할로. 오늘은 저희가 라푼첼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. 저는 이제 주변인 한국 친구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하고 조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알고 있는 라푼첼의 이야기, 즉 그 줄거리 그리고 이 이름 라푼첼에 대해서 조금 독일하고 다르게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이름부터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라푼첼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 아니죠. 독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이 라푼첼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그 줄거리 볼 때 어떤 부부가 있고 이제 와이프가 너무나 라푼첼이라는 배추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남편은 이 배추를 찾으러 결국 그 나쁜 마법사, 즉 그 마녀의 밭에 들어가서 이 배추를 따러 가는데 그러면서 그 마녀한테 걸리고 결국 자기 첫째 딸을 그 마녀한테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. 그래서 라푼첼이라는 단어는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그림 형제 동화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 좀 잔혹하냐면은 이제 그 줄거리 보면 왕자와 라푼첼이 또 탑에서 만나죠.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라푼첼은 임신합니다. 근데 그 마녀가 둘이 만나는 걸 이제 결국 알게 되면서 라푼첼을 사막으로 내보내요. 그리고 왕자는 그거 모르고 다시 탑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라푼첼이 없는 거 보고 결국 탑에서 떨어지면서 거기 밑에 있는 가시에 눈이 찔려서 눈이 멀어집니다. 그래서 결국 눈이 안 보이니까 계속 이제 헤매다가 사막에서 라푼첼의 노래 소리가 들리더래요. 그래서 라푼첼을 결국 만나고 자기가 그 사이에 태어났던 쌍둥이 아이들도 만나게 되면서 라푼첼이 그 왕자를 보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뚝뚝 그 남자의 눈에 닿으면서 갑자기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. 이게 원래 원작의 줄거리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이 라푼첼 이야기는 사실 독일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림 형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. 벌써 오래전부터 유럽 전 지역을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고 전해지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리스 신화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데메테르라는 이제 여신이 있고 딸이 이제 고레라는 그런 딸인데요. 근데 고레는 어떤 튀르키예 마법사로부터 납치됩니다. 그래서 어떤 탑에 갇혀져 있는데 그 코레와 사랑에 빠진 또 젊은 남성 영웅이 있어요. 이제 코레를 만나러 계속 그 탑을 이제 찾아갔는데 역시 그 튀르키예 마법사한테 걸립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잔혹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튀르키예 마법사는 이 남자를 죽이고 시체를 여러 가지 조각을 나눠서 이 탑에 이제 걸어놓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문구를 보면 하늘과 땅, 즉 천지 사이에 이 시체가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하지만 코레의 엄마인 데메테르가 이거 보고 그 시체를 다시 합쳐서 그 시체에 다시 생명을 넣고 결국 이 남자와 코레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
그리고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변에 가면 레안드로스의 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근데 왜 레안드로스의 탑이라고 하냐면은 역시 레안드로스가 관련된 전설이 있기 때문이고, 이 전설은 역시 라푼첼과 굉장히 비슷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전에는 아프로디트의 여사제 헤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, 이제 전설에 따르면 헤로가 역시 그 탑 안에 갇혀 있었고요. 레안드로스라는 남자는 이 헤로라는 여사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밤마다 수영해서 바다를 건너 이 탑을 찾아갔어요. 그래서 이 탑을 잘 찾을 수 있게끔 헤로가 장문에 다른 불을 이렇게 해놓았는데, 하지만 어느 날 강한 바람이 와서 이 불이 꺼집니다. 그래서 레안드로스는 이 탑을 찾지 못해서 수영하다가 결국 바닷속에서 익사하게 됩니다. 목숨을 잃은 거죠. 그래서 이런 전설에 따라서 아마 이 탑의 이름을 레안드로스의 탑이라고 지었을 겁니다. 라푼첼과 비슷한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아마 비슷하게 아실 것 같은데, 바로 성 바바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바바라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요.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바바라를 또 어떤 탑에다가 가두게 됩니다. 이처럼 젊은 여성이 탑에 갇혀져 있고, 이 여성을 구하러 다니는 어떤 뭐 왕자, 영웅, 어떤 젊은 남성의 그런 소재들은 예전부터 유럽 전역에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이제 라푼첼의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17세기 초반에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소재가 등장합니다. 17세기 초반에 이탈리아 작가인 잠바티스타 바실레는 페트로시넬라라는 어떤 책을 내게 되는데요. 이 책은 1634년에서 36년 사이에 출판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1698년에 마트모셀 데 라 포스라는 여성은 책을 내는데요. 이 책의 제목은 역시 베르시네트면서 결국 비슷한 소재의 책이었죠. 그리고 1790년에는 프리드리 슐츠라는 독일인이 이 소재를 받아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, 결국 19세기 초반에, 즉 1812년에 그림 형제들은 이 소재를 가지고 라푼첼이라는 동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재로 결국 출판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라푼첼은 결국 한 명의 작가가 쓴 게 아니라 뭐 그리스, 튀르키예, 이탈리아, 프랑스 걸쳐서 독일을 들어와서 그림 형제를 통해서 더욱 더 유명해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소재를 알게 된 거죠.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라푼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되게 흥미로운 얘기 해주셨는데, 뭐냐면은 라푼첼은 12살에 이 탑에 갇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12살은 곧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. 물론 요즘 더 빨라진다고 얘기하지만, 그래서 라푼첼은 그 탑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 불안, 두려움, 그리고 외로움을 이제 받게 되고 느끼게 되잖아요.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, 근데 결국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, 어떤 젊은 남성과 결국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, 미성숙했던 어떤 소녀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결국 성숙한 여자,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자로 이제 변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발전 과정을 그리는 동화인데, 그러면서 라푼첼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미성숙한 어떤 젊은 나이부터 성숙한 성인 되는 이 과정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그림 형제 유명한 동화 라푼첼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, 아무래도 동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매번 정말 기가 막히는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동화를 살펴봤고, 앞으로도 여러분도 계속 재미있어 하시면 또 다른 그림 형제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. Bis dann, auf Wiedersehen.